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 아이 영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잘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영상은 영어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을 바로 그때쯤에 부모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이 문제 해결책 용으로도 좋습니다. 자, 일단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론이 많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바로 넣어주세요. 정말 바이링걸로 길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바이링걸은 미국에서조차도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모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언어가 전혀 발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다 거부를 하고 차라리 하나의 언어를 더 길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영유를 보내세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리딩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세요. 유튜브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제가 들었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영유나 초등에 돈 쏟아붓지 마시고 차라리 이 아이가 다 큰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본인이 영어가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왜 전부 다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내 아이가 빠진 상태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렸을 때 바이링걸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엄마가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아빠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바이링걸처럼 크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아무리 한국말을 하고 아무리 아빠가 영어를 집어넣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아이가 타고난 아이의 성격, 아이가 타고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기질,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가 학습의 중심인 아이를 놓지 않고 다양한 방식만 들어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방식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공한 누군가의 방식일 뿐 내 아이를 위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아이가 새로운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다. 혹은 우리 아이가 새로운 시도를 좀 두려워하는 아이다. 또 우리 아이가 어떤 걸 듣고 받아들이는 건 편해하지만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까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뭔가 기본을 받아들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아이의 영어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아이의 성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실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뭔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뭘 하는 게 좋겠어요? 똑같이 책을 읽힌다고 할지라도 눈으로 그냥 보고 듣는 것보다는 너가 한번 낭독 한번 해봐. 네가 이거 한번 영어로 한번 말이 되든 안 되든 소개를 한번 해봐. 너가 이거에 대한 글을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잘 못하는 레벨일지라도 말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성향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싫어요. 얘는 완벽주의 성향이어서 정말 자기가 아는 게 100이 될 때까진 말을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는 100이 될 때까지 아웃풋을 바라지 말고 계속 집어넣는 것이 맞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듣는 걸 편해하는지, 귀가 좋은 친구인지, 우리 아이가 눈으로 뭔가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뭔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신 후에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엄마들이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책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줬더니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 아이가 그 동화책을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귀가 좋은 친구예요. 귀가 좋은 친구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맞아요. 영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소리를 많이 듣게 해주시는 게 이 아이한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좋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데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지만 계속 제잘제잘 얘기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이런 친구들은 그걸 자기가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영어로 뜻이 되든 말든 영어로 한 단어라도 내뱉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잘한다고 하시고 계속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친구들은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너 그러면 유튜브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길러주시는 것도 아이가 영어 발전을 시키는데 스스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올리셔도 되고 올리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지만 아이가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뭔가 이 친구에게 자꾸만 원론적인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아이의 영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반면에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를 듣는 건 좋아하지만 뭔가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꾹 참고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면 자기가 굉장히 편한 레벨에서 그때쯤 가서 말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단어 시기를 거치고 두 단어 시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제 조카가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한 단어 두 단어 시기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계속 벙어리인가 싶을 정도로 문장을 그냥 단어 하나씩은 말 안 하더니 어느 순간 입이 딱 터지는 순간에 완벽한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계속 인풋을 계속 넣어주시면서 자기가 편할 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듣고 자기가 완벽을 기하는 친구에게 듣는 거 가지고 써봐라, 내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말해봐라 막 이러면 이 아이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보시고 이 성향과 맞게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친구가 영어를 딱 하라고 하는 순간,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도 공부를 시켰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이런 친구들은 정말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욕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총알을 좀 모아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성향을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우리 아이 영어가 망가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거 일단 두 가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완벽해질 때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영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